2013년 5월 경남 창원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범한 어느 날 아침처럼 시작된 하루가 한 가정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39세 부동산 중개업자 김지연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김지연 씨는 두 아이를 둔 어머니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남편 박상호 씨는 42세로 백원 기술자였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연 씨는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동네에서도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는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실종 직전 몇 주 동안 그녀의 일상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한 고객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상담을 넘어선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연 씨는 처음엔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차 통화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도 길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지연 씨가 평소와 달리 신경질적으로 변한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3년 4월 초 부동산 상담으로 이모 씨와 첫 만남 이후 이모 씨의 잦은 연락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지연 씨는 동료에게 어떤 고객이 계속 연락해서 무섭다고 털어놓았죠. 실종 당일 5월 7일 오전 9시에 지연 씨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고 5월 7일 오후 2시경 중요한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나갔다고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5월 7일 오후 4시경 남해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마지막 목격 이후 그녀는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저녁 8시에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과 딸이 걱정하여 지연 씨에게 전화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지연 씨가 사라진 지 24시간이 지나자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남해고속도로 인근 나들목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어요. 지연 씨의 차량은 도로 갓길에 문이 열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니 핸드백과 개인 물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조수석에는 낯선 사람의 지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평소 지연 씨가 입지 않던 종류의 이상한 섬유 조각도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단서들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도현 형사는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화질이 낮아서 지연 씨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휴대전화는 실종 직후 전원이 꺼졌고 은행 계좌나 카드 사용 기록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모든 흔적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전 한 달 동안 지연 씨와 자주 통화했던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경민 씨라는 44세 건설업자였어요. 이 씨는 지연 씨의 고객이자 사업 파트너라고 주장했지만 주변인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지연 씨의 실종 사건은 지역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초기 보도에서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다뤄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스터리한 요소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은 지연 씨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어머니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특히 그녀가 16세, 딸과 12세 아들을 두고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다는 가족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어요.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지연 씨와 남편 박상호 씨 사이에 불화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상호 씨는 평소 술버릇이 심했고 경제적 문제로 부부간 다툼이 잦았다는 것이었죠. 이런 보도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연 씨의 딸 이수진 양은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수진 양은 엄마는 절대 우리를 버리고 갈 사람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 박상호 씨는 언론 앞에서 아내를 꼭 찾아달라며 호소했지만 그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과 달리 갑자기 금슬 좋은 남편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 아이는 엄마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아버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수진 양은 아빠가 엄마와 자주 다툰 게 사실이니까 혹시 아빠가 뭔가 개입한 건 아니냐고 직접 따지기도 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의 동료인 정나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증언을 했어요. 지연 언니가 실종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고객이 계속 전화를 해서 무섭다고요. 그냥 상담을 넘어서 이상할 정도였다고 했어요.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씨에 대한 조사 결과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지연 씨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씨는 지연 씨의 사무실 근처를 자주 배회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씨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10년 전에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알리바이는 철저하게 준비된 듯 빈틈이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일 오후 2시 30분경 이경민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3분이었는데 그 내용은 끝내 알 수 없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섬유 조각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이는 고급 양복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경민 씨가 평소 즐겨 입던 정장과 유사한 재질이었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했어요. 지연 씨가 실종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 이수진 씨는 현재 대학교 4학년생이 되어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엄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관련 자료를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수진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남편 박상호 씨는 여전히 의심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록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곱게 보지 않아요. 박 씨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용의자였던 이경민 씨는 사건 후 창원을 떠나 행방을 감췄습니다.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고 경찰도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 씨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남해고속도로 나들목 근처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김지연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오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경민 씨가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지연 씨의 딸 수진 씨는 여전히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균열, 그리고 그것이 남긴 깊고 어두운 구멍. 김지연 씨의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실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